황반 콴 씨는 막대한 자산을 가진 다국적 기업의 회장이었지만 그와 그의 아내 전 티민 씨가 부를 숨기고 자녀들에게 삶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있는 작은 집에 살았는데 낡은 페인트 벽과 단순한 가구로 인해 아무도 이곳이 억만장자의 거주지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콴 씨는 아내와 세 아들 황민, 황남, 황남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는 엄격하지만 따뜻하게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부자가 아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 첫째 아들 황민은 젓가락을 들었고 그의 눈은 약간 당황했지만 여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하고 감히 질문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자랑스러움이 솟아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때때로 그를 압박감을 느끼게 했지만 말입니다. 둘째 아들 황남은 얼굴을 찡그리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왜 우리는 돈이 없나요? 제 친구들은 모두 새 전화기와 멋진 옷을 자랑하는데 저는 더 이상 비웃음을 당하고 싶지 않아요. 아들의 질문에 민 씨는 부드럽게 남의 어깨에 손을 얹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화려한 것들이 단지 겉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 부모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가장 소중한 것은 의지와 품이란다. 막내 아들 황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그의 빛나는 눈에는 호기심과 결의가 나타났습니다. 밖에서 이웃들은 항상 콴 씨의 가족을 가난하다고 여겼습니다. 콴 씨의 옛 친구들은 자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며 비꼬았습니다. 콴 씨는 예전에 공부를 잘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정말 재능이 부족해서 그저 고개 숙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뿐이군. 이웃 란 씨는 심지어 민 씨가 수수한 옷차림으로 시장에 가는 것을 보고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민 씨, 왜 좀 더 괜찮은 일을 찾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 아무것도 해내지 못할 거예요. 민 씨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란 씨,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이 세상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민 씨의 말에 란 씨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민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민 씨와 콴 씨는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진정한 목적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콴 씨는 민 씨를 바라보며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콴 씨, 아이들에게 고난을 겪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결코 소중히 여기지 않을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비추며 두 사람의 결의에 찬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장기적인 계획이 한 걸음 한 걸음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앞길이 도전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세 형제 황민, 황남, 황남은 점차 고등학교에 진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매일 학교에 갈 때마다 그들은 친구들로부터 놀림과 경멸을 당해야 했습니다. 마디 황민은 항상 가난한 집아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한 번은 쉬는 시간에 민은 그 지역의 부유한 가정의 아들인 뚜원이 이끄는 무리에게 끌려갔습니다. 뚜원은 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꼬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이봐 민, 새 신발을 살 생각은 없니? 황민은 분노를 억누르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멋진 신발이 필요하지 않아. 뚜어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민의 침착한 눈빛은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과 후 민은 더 결심을 굳혔고 언젠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를 바라며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황남과 황남도 비슷한 상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남은 스마트폰이 없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자주 놀림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그룹 발표 시간에 그가 오래된 휴대폰을 사용하여 자료를 찾으려고 하자 같은 반 여학생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전화기는
아마 고대 시대의 것이겠지. 남? 왜 부모님께 새 것을 사달라고 하지 않니? 남은 침묵했지만 마음속에는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근면함 외에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막내 황남은 그들 중 가장 인내심이 강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다른 친구들만큼 많은 돈을 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룹 프로젝트에 대한 비난을 받았을 때 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의지가 있습니다. 최종 결과를 기다린 후에 평가해 주십시오. 비난은 세 형제의 의지를 꺾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이 더욱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민, 남, 람은 방과 후에 전단지를 배포하고 세차를 하고 식당에서 일하는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된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세 사람이 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콴 씨는 거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보며 콴 씨는 자랑스러우면서도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매우 힘든 것을 알고 있지만 쉽게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너희가 오늘 하는 일이 미래의 기반이 될 것이다. 세 형제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눈빛은 결의로 빛났습니다. 수수하지만 우아한 옷차림의 매력적인 소녀란 푸엉이 민의 가족의 작은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콴 씨 부부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집이 정말 아늑하네요. 오늘 여기 오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콴 씨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란 푸엉. 여기를 집처럼 생각하세요. 따뜻한 말에도 불구하고 란 푸엉은 낡은 집을 둘러보며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감히 더 묻지 못하고 민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다음 날 란 푸엉의 가족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 아들이 너에게 어울린다고 확신하니? 그 집은 가난한데 네 미래는 어떻게 되겠니? 란 푸엉은 입술을 살짝 깨물며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민 씨는 매우 재능 있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그는 야망이 있고 항상 노력해요. 한 씨는 팔짱을 낀 채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능이 있으면 뭐하니? 가족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너는 그를 따라가면 평생 고생만 할 거야. 남과 람이 여자친구를 가족에게 소개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들은 세 형제의 가족 상황을 알게 될 때마다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며 관계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남의 여자친구 투짱의 어머니가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남씨, 저는 제 딸이 고생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당신이 정말 내 딸을 사랑한다면 스스로 물러날 줄 알아야 해요. 남은 가슴이 아팠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저를 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투짱에게 좋은 삶을 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 여자친구의 가족이 지역 사업가들을 위한 파티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대화 중에 그들은 세 가난한 아들이 모두 같은 가족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어머니는 모두 그 관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끝내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해. 우리 딸들이 미래가 없는 가족과 엮이게 할 수는 없어. 그들은 모두 세 아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면 딸들에게 헤어지라고 강요할 것이라는데 동의했습니다. 이 도전은 세 형제를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었지만 그들이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세 형제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민은 전국 경제연구대회에 참가했고 남은 자신이 개발한 교육용 앱의 첫 번째 버전을 출시했으며 람은 대학교에서 성공적인 예술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그들을 경멸했던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있을 사업가 모임에서 일어날 일은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올해 가장 큰 사업가 교류 모임이 다가오자 콴 씨는 참석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행사는 그의 그룹이 주최했으며 최고 경영자와 부유한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콴 씨와 민 씨는 여전히 평범한 옷차림으로 수수한 스타일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호기심과 경멸의 시선이 그들에게 쏟아졌습니다. 황민의 여자친구의 어머니인 한 씨는 콴 씨를 알아보고 조롱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콴 씨 부부, 여기 올 줄은 몰랐는데 아마도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배우기 위해서 온 거겠죠? 콴 씨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고 민 씨는 평소처럼 침착함을 유지하여 상대방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자 MC는 참석한 주요 사업가의 이름을 발표했습니다. 콴 씨와 민 씨는 거의 잊힌 채 마지막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요 사업가들은 연설을 하고 자신의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갑자기 MC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행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인 토안 카우 그룹의 회장 황반 콴 씨를 환영해 주십시오. 회의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콴 씨는 천천히 일어나 군중의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무대로 나아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를 경멸했던 사람들은 이제 입을 벌리고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씨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가 정말 회장이라고. 무대 위에서 콴 씨는 차분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연설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자녀들에게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인격과 노력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검소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회의장 전체에 박수가 울려 퍼졌지만 그중 많은 박수는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 씨와 콴 씨의 가족을 경멸했던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감히 위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행사는 참석자들 뿐만 아니라 콴 씨의 세 아들에게도 깊은 교훈을 남기며 막을 내렸습니다. 민, 남, 람은 부모님 옆에 서서 자랑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어려움이 그들을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어떤 도전에도 맞설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급스러운 회의센터에서 대규모 사업가 교류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업가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재산과 성공을 자랑했습니다. 콴 씨와 민 씨는 익숙한 스타일대로 여전히 평범한 옷을 선택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두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경멸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란 푸엉의 어머니 한 씨는 민 씨의 옛 친구들과 함께 서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 씨, 왜 그런 모습으로 여기에 오셨어요? 여기는 사업가 모임이지 벼룩시장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아마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구경하러 온 거겠지. 가난한데 이런 곳에 오다니 정말 웃기네. 민 씨는 여전히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하여 한 씨를 잠시 당황하게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MC는 계속해서 주요 사업가들을 소개하며 주요 그룹의 이름을 나열했습니다. 황민과 그의 연구팀이 우수한 경제 프로젝트로 상을 받게 되자 회의장 전체가 더욱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황민이 콴 씨의 아들이지.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데 그렇게 재능 있는 사람을 낳았지. 그러나 MC가 행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발표했을 때 가장 영향력 있는 그룹의 설립자를 환영합니다. 회의장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콴 씨의 가족을 조롱했던 옛 친구들은 그가 무대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콴 씨의 인사 한 번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회의장은 대화 소리로 가득 찼지만 모든 시선은 여전히 콴 씨와 민 씨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파티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을 때 입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업가들이 존경하는 또 다른 특별한 인물,
황민그룹 회장의 수석 보좌관인 전 득씨를 소개합니다. 다시 속삭이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득씨는 좌우를 둘러보지도 않고 콴 씨와 민 씨에게 곧장 다가갔습니다. 그는 몸을 깊이 숙이며 존경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어떤 사람들은 손에 든 술잔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한 씨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득씨는 똑바로 서서 회의장 전체를 둘러보며 힘있는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이분은 현재 최대 다국적 기업 중 하나인 황민그룹의 설립자 황방콴 씨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대부분은 당황하고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씨는 더 이상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감히 위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콴 씨는 무대로 올라가 차분하게 연설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명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에 검소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조롱했던 사람들을 바라보며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콴 씨의 연설이 끝난 후 회의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의 가족을 조롱했던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 얼굴을 숨겨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 씨, 란 씨, 그리고 콴 씨의 옛 친구들은 고개를 숙였고 그들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말도 안 돼. 콴 씨가 황민그룹의 설립자라고. 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문이 즉시 회의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체면을 차릴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티가 계속되는 동안 콴 씨와 민 씨는 VIP 구역에 앉았습니다. 이전에 그의 가족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차례로 사과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가 가장 먼저 다가와 보기 드문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콴 씨, 민 씨,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두 분을 평가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제 사과를 받아주세요. 콴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 형제는 부모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황남은 콴 씨를 바라보며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이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그토록 오랫동안 비밀을 지키셨어요. 저는 제가 정말 행운아라고 생각해요. 황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가치가 돈이나 명성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대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콴 씨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부모는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했다. 이제 부모는 너희가 성장하여 부모가 기대했던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을 보니 자랑스럽다. 콴 씨의 가족을 태운 차는 석양 아래로 굴러갔고 인격, 겸손,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깊은 교훈을 남기며 감동적인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때때로 가장 소중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 쌓아 올린 겸손, 의지, 인격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검소함 속에 자신을 숨긴 부유한 가족이 자녀들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깊은 교훈을 가르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경멸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인내와 자존심으로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교훈은 특정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도록 도와주세요. 동영상이 더 많은 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 댓글, 공유를 잊지 마세요. 영감을 주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엔균상 마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저희 채널은 여러분에게 귀중한 교훈, 감동적인 순간,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엔균상 미아이
진정한 가치의 원천.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긍정적인 가치를 함께 전파해 보세요.